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장 후보 경선 결과가 지난 주말 발표됐습니다. 서진웅, 조용익 예비후보 간 양자 대결로 좁혀졌는데요. 부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 간 정책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약을 이정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장 후보 경선은 서진웅 전 국무총리 정무협력 비서관과 조용익 현 부천시장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굵직한 도시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 비슷한 듯 보이지만 접근 방식에서 다소 차이를 보입니다. 서진웅 예비후보는 인접도시간 공동경제권을 추진하고 R&D 중심의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 대기업 유치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국제적 규모의 메가 아레나를 조성해 마이스 산업과 문화관광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제 대전환으로 혁신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R&D 중심의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대기업 유치를 완성하겠습니다. 피지컬 AI 실증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부천을 미래산업 인재와 기술이 모이는 도시로. 반면에 조용익 후보는 대장 도시첨단 산업단지와 상동특별계획구역 개발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외부 인재가 유입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대기업 유치 효과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선순환 경제 생태계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내 일자리와 내 소득이 달라지는 부천을 완성하겠습니다. 부천 대장 도시 첨단 산업단지와 상동 특별계획구역 조성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일자리를 찾아 전국에서 인재들이 모여드는 부천으로 만들겠습니다. 기본사회 분야에서 조용익 후보는 청년 드림주택과 부천페이 활성화, 아동수당,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서진웅 후보는 기본사회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한편 시민의 7대 기본권 보장과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교통공약에서는 서진웅 후보는 신구로선 유치와 GTX 정차역 증설 추진, 지능형 교통체계 결합을 내세웠고 조용익 후보는 GTX-B, 대장홍대선의 조기 완공과 제2경인선, KTX 이음열차 소사역 정차,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완수를 공약했습니다. 이 밖에도 조용익 후보는 부천의 K콘텐츠, 문화예술이 시민의 기본이 되는 문화기본시대를 열겠다고 했고 서진웅 후보는 행정혁신위원회 구성과 타운홀 미팅 상시화를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장 최종 후보는 오는 18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결선 투표를 거쳐 확정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4명이 치른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장 후보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최종 2인이 결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13일과 14일 진행한 김포시장 후보 4인 경선에서 이기형, 정하영 예비후보가 최종 2인 결선 명단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두 후보는 오는 19일과 20일 이틀간 최종 공천권을 거머쥐기 위한 2인 결선을 치르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병용 의정부시장 예비후보가 오석규 공동총괄 선대본부장과 함께 정책 원팀 출범을 선언하며 본격적인 경선 행보에 나섰습니다. 안 예비후보는 1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쟁 후보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며 과거 시정 성과를 왜곡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에 대한 해석과 책임 문제를 지적하며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문제 삼았습니다. 오석규 본부장은 이번 연대를 통해 정책 중심의 시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동의정부역 신설과 GTX-C 조기 착공, 복합 환승센터 구축, 24시간 도시 조성 등 주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두 인사는 정책과 비전을 앞세워 의정부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계양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박혜진, 이수영 예비후보가 박형우 예비후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15일 오전 지지선언을 위해 박형우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를 찾았는데요. 이들은 계양 테크노밸리의 완성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행정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계양구청장 후보 경선에서는 김광 예비후보와 박형우 예비후보가 결선에 올랐습니다. 두 예비후보의 결선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진행됩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은평을 청년특구로 전격 지정하며 인적 쇄신에 나섰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관위원장은 국회 소통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통적인 정치 구도를 깨고 청년 중심의 인재를 전면에 배치해 서울 변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천에는 청년 사업가와 행정 전문가, 글로벌 디자이너, 아나운서 출신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경험과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중심으로 주거와 교육, 복지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서울시당은 은평구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주민 접점이 넓은 인재들을 배치했다며 이번 청년특구 지정이 일회성이 아닌 서울 전반의 정책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에 공립유치원 2곳이 신설됩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의 유아교육 환경 개선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공립 단설 유치원인 가칭 계양 1유치원과 가칭 계양 2유치원 2곳의 신설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양 1유치원과 계양 2유치원은 각각 동양동과 병방동 일대에 들어서며 일반 15학급, 특수 3학급 등 각각 18학급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오는 2029년 9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되며 시교육청은 입주 시기에 맞춰 안정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15일 고유가 상황 속 농산물 수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남촌 농산물 도매시장을 찾았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상황 속에서 농산물 유통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장바구니 물가 동향을 살피기 위해서인데요. 이날 유 시장은 도매시장을 둘러보며 상인들을 격려한 뒤 도매시장 법인 대표, 중도매인 조합장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유 시장은 남촌 농산물 도매시장은 농산물 물가 안정의 핵심 거점이라며 도매시장 활성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노후계획 도시의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단독주택단지에 대해서도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 도시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노후계획 도시정비법은 여러 단지를 하나로 묶어 통합 재건축을 할 때만 안전진단 혜택을 줬는데요. 앞으로는 연접단지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 단일 단지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주민들이 부담하는 분담금 추산 방식을 개인별에서 유형별로 간소화해 행정부담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한층 높일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 21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경기 의정부시가 반환공여지를 첨단 산업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시는 캠프 레드클라우드와 캠프 잭슨 부지를 방문해 토양 정화와 개발 추진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역사 문화자산을 보존하면서 경제 자유구역으로 조성해 AI와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캠프 잭슨 역시 정화 작업 완료를 바탕으로 의약품 연구 개발과 생산시설 유치를 추진 중입니다. 의정부시는 규제 개선과 기업 유치를 통해 자족도시로 도약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천시가 도입한 지류형 지역화폐인 부천사랑 상품권이 시행 반년 만에 발행 규모와 사용처가 모두 늘었습니다. 부천사랑 상품권은 지난해 10월 첫 발행 당시 3억 9,500만 원, 가맹점 1,910곳 규모로 시작했으며 6개월이 경과한 이달 기준 발행액은 5억 2,500만 원으로 33%가 늘었고
가맹점도 2,400여 곳으로 26% 증가했습니다. 부천시는 발행 규모를 늘리기 위해 부천 루미나레와 빙판이야 등의 상품권을 환급하고 부천 국제 10km 로드레이스 등 체육 행사에도 적용했습니다. 또 부천FC 1995 입장료 등으로 활용처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연말까지 최초 발행액의 2배 이상인 8억 2천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의 한 실내 수영장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회원권을 환불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수영장 업주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고소와 피해 신고는 100여 건에 달하며 경찰은 피해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수영장은 지난달까지 수백 명이 이용했으나 이달 초 사전 예고 없이 폐업해 혼란을 빚었습니다. 수영장 측은 경영 악화로 임대 재계약을 하지 못해 폐업했다며 순차적으로 환불하겠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양주시에서 머리 등을 다쳐 혼수 상태에 빠졌던 3살 아이가 결국 숨졌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15일 병원 측으로부터 아이가 숨졌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A군은 지난 9일 오후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머리에 외상을 입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당시 친부 B씨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긴급 체포한 뒤 지난 12일 구속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지자체 아동보호기관의 판단 등을 바탕으로 B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검찰에서도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대체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교직원이 연가나 병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체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통합 대체 인력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하도록 해 원장과 교사가 인력을 확보해야 했던 부담을 덜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부천의 한 유치원 교사가 대체 인력 부족으로 아픈 상태에서도 근무하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경기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사 1,700명 가운데 60.5%가 독감 확진 중에도 출근 경험이 있다며 40%가 대체 인력 부재를 꼽았습니다. 김기표 의원은 아파도 쉬지 못하는 교실은 교사와 아이들 모두에게 위험한 환경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선생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 계양구가 오는 18일 제12회 계양산 국악제를 개최합니다. 올해 국악제는 차 없는 거리 행사와 연계해 주부토로 일대에서 오전 10시 길놀이를 시작으로 거리 버스킹과 국악기 체험, 전통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오후 5시부터는 계산체육공원 무대에서 계양구립풍물단 식전 공연과 인천시립무용단 공연, 국내 정상급 국악인들이 참여하는 메인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공모한 창작 초기 단계 만화 웹툰 기획전과 다양성 만화 제작 지원 사업에 역대 최대의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창작 초기 단계 만화 웹툰 기획 공모 사업은 지난해 대비 120%가 급증한 2,400여 건이 접수됐으며 경쟁률은 역대 최고인 21.8대 1입니다. 또 다양성 만화 제작 지원 사업은 지난해 대비 54% 증가한 1,20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다음 달 기획 공모 110개와 다양성 만화 140개 과제를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부천시가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해 부천버스에서 직장인 건강온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상반기와 하반기 부천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달 2차례 운영되며 체성분 검사와 혈압 혈당 검사, 맞춤형 건강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또 모바일 앱을 활용한 걷기 챌린지를 운영하는 등 근로자 건강관리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서울 양천고의회가 개원 35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구의회 1층 회의실에서 열린 행사에는 유영주 의장을 비롯한 구의원들과 구청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공기환 부의장이 주요 의정활동 경과를 보고하고 유영주 의장이 기념사를 통해 개원을 축하했습니다. 유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의회의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국민과의 소통과 집행부와의 협력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이 의정활동을 더 가까이에서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열린 의회를 만들고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와 협력 속에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도심과 한강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명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양천구는 높이 약 10m, 공중 보행로를 포함한 총 연장 224m 규모의 용왕산 스카이워크를 조성하고 본격 개방했습니다. 완만한 경사의 무장의 데크길로 설계돼 어르신과 장애인, 유모차 이용자까지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나무 높이를 따라 이어지는 곡선형 보행로는 숲 위를 걷는 듯한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하며 전망 데크에서는 도심과 한강이 어우러진 파노라마 경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야간에는 390m 구간에 설치된 LED 조명이 점등돼 화려한 야경 명소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 이호철 북콘서트홀이 제1회 독립 다큐 영화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영화제는 독립영화계를 이끌고 있는 감독들과 협력해 마련됐습니다. 영화제는 환경과 사회, 예술을 주제로 이달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환경과 사회, 예술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작품들을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달에는 양희 감독의 바람이 전하는 말, 이일하 감독의 모어 등 예술가들의 치열한 삶과 내면을 조명한 작품이 관객을 찾아갑니다. 5월에는 우리 사회의 현실과 담론을 담은 사회 다큐멘터리를, 6월에는 기후위기 등 환경 문제를 다룬 작품을 선보입니다. 영화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상영되며 작품별 상영 시간 등 자세한 내용은 이호철 북콘서트 홀로 문의하면 됩니다. 서울 은평구가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을 위해 원스톱 구강 안심 트랙 사업을 추진합니다. 원스톱 구강 안심 트랙은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강질환 예방부터 치료 연계,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은평구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립서북병원, 은평구 치과의사회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치료비 지원은 물론 디지털 기반의 체계적인 구강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서울 은평구청장 최종 후보를 가리기 위한 당내 경선이 오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국민의힘 은평구청장 후보 경선은 남기정 전 국민의힘 은평구청장 후보와 이경호 변호사의 2파전으로 치러집니다. 남기정 예비후보는 4년 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은평구청장 후보로 출마해 비록 낙선했지만 당시 48.23%의 득표율을 기록했다며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자신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경호 예비후보는 변호사로서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익숙한 사람이 아닌 은평을 위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할 때라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은평구청장 후보 경선은 책임당원 50%, 일반 국민 50% 투표 방식으로 실시되며 후보자는 19일 발표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